모태솔로 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첫 연애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람이랑 만나서 연애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됐으면 모태솔로가 아니었겠죠. 안녕하세요, 준원이즘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화제의 컨텐츠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를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1화부터 6화까지 본 상태이고요. 각 캐릭터들을 분석하면서 모태솔로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컨텐츠에 대해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명의 모태솔로가 나와서, 남자 6명, 여자 6명의 모태솔로가 나와서 연애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기존에 있는 연애 프로그램이랑은 약간 결이 조금 달라요. 모태솔로라서 그런지 막 설렘 터지고 막 이런 결은 아니고요. 답답해 미치겠고 하지만 성장하는 게 뿌듯한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한 번쯤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참가자들이 사실 모태솔로라고는 하지만 모태솔로의 특징들을 다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나 여성 출연자분들이, 남성 출연자분들은 뭔가 모태솔로만의 어떤 모먼트들이 나오는 순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성 출연자분들이 외적으로 이슈가 됐던 지수님 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여출분들이 외적으로 굉장히 귀엽고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있으셔서 충분히 사회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연애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발적인 모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우리가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여자 모쏠들의 특징이 막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아서, 모쏠들은 이래 하고 보는 것보다 그냥 연애에 미숙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보는 게 조금 이 예능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각 캐릭터들에 대한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리님인데요. 잘생겼죠. 모태솔로 치고는 굉장히 잘생겼고, 제 기준에서 가장 남자답고 가장 멋있는 분이 승리님입니다. 이 승리님은 굉장히 승부욕이 엄청나고 또 저돌적인 스타일, 이 모태솔로 세계관 안에서 굉장히 저돌적인 스타일의 참가자분인데,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죠. 이 승리님이 지수님을 좋아하고 있는데, 지수님을 좋아하는 출연자분들이 많아요. 남자 출연자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상호님과 같이 데이트를 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승리님이 지수님에게 뭐 플러팅이라든지 관계 진전을 위한 서로에게 집중하고 몰입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호를 견제하고 깎아내리면서 조금 자기 어필을 하는 형태의 승부욕이 있더라고요. 막걸리 공방 같은 거였던 것 같은데, 막걸리를 체험하는 곳이었는데, 승리님이 상호님보다 술을 자기가 더 먹겠다고 막 그 체험하는 자리에서 양옆에 여자들이 있고 앞에 강사가 있는데 막 무시하고 막 술 배틀을 하고 서로 취할 때까지 마시는 모습을 보고, 요거는 조금 마이너스인데,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술 배틀이 갑자기 벌어졌고, 상호님도 역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걸 받아주다 보니까 서로 막 취하고 막 기억도 안 나고 막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큰 점수를 따지 못했던 에피소드가 있고, 그리고 승리님이 지수님이 남자다운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의 남자다움을 어필하려고 하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어리숙합니다. 이 남자다움이 막 어른스러운 형태의 남자다움이 아니라, 진중한 느낌의 남자다움이 아니라 굉장히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속된 말로 가오를 잡는 듯한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역시 경험이 없어서 저런 남자다움을 저렇게 잘못 해석하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그래서 외적인 남자다움에 비해 속은 굉장히 조금 미숙한 부분이 많은 출연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상우 27세 방산연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 사실 이 모태솔로 출연자들에게 빌런이라는 이야기를 막 함부로 하고 싶진 않아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였고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걸 보는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빌런은 딱히 있다고 이야기할 순 없지만, 상우님이 저를 가장 답답하게 하는 출연자 중에 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상우님의 못쏠 모먼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되게 분명한데요. 첫 번째는 말을 너무 빠르게 하고요. 너무 버벅이게 해서 정말로 자막이 없으면 상우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막이 있어도 저게 무슨 말이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거기 참여했던 여성 출연자분들은 상우님이 이야기를 할 때 아래 자막이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우님과 대화를 하면서 어쩌면 매력이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빨라지는 게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하면서, 사실은 모태솔로 분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성과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말이 조금 빨라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는 모태솔로 분이 계신다면 내가 말을 너무 빨리 하진 않나? 너무 버벅이진 않나? 쓸데없이 말을 길게 하진 않나를 인지를
하면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추후에 연애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인지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우님의 또 다른 문제는 사실 이게 말보다 더 큰 문제인데요.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 대화에 대한 경험이 정말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남자 출연자분들이 사회성이 조금씩은 다 떨어져 있어요. 아무래도 자기 분야에만 관심이 많은 분들이고 실제로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도 이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분야에 대한 결핍이 있는데 상우님이 유독 그게 심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아예 이해를 못한다든지 상대방이 좋아하는 타이밍에 상대방과 나의 그 마음에 대한 타이밍 자체도 전혀 읽지 못하고 지수님이 나중에 선을 긋는데 그 선을 긋는 거에 대한 이해도 잘 못해서 그게 마치 자기에게 호감이 있는 건 줄 막 착각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우님은 그냥 이성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람과의 대화 자체의 경험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게 많이 느껴져서 대화를 조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외모가 준비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모태솔로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여쭤본다면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부터 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직장 상사든 그냥 여사친이든 동네 친구든 우선 대화를 자연스럽게 리드할 수 있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태솔로 분들 중에서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대화하는 것부터 연습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현규님이신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승리, 상호, 현규 이렇게 3명의 출연자가 지수님을 좋아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는데 이 현규님의 특징은 너무 솔직하죠. 이 솔직한 게 너무 지나치게 솔직하다는 점이 우선은 좀 특징으로 제가 파악한 점인데, 지수님이 현규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재고 이런 거 싫다. 나한테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표현해주는 사람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현규님이 정말 지나치게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수님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은 것도 막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막 주도권도 다 내줄 정도로 솔직한 모습이, 지수님은 이상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남녀 관계에서 여자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낄까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솔직한 사람이 인기가 많은 건 당연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신비로운 점이 있어야 이 매력도가 유지가 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솔직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슈 아닌 이슈가 하나 있었죠. 현규님이 그 모태솔로 분들은 밤마다 모솔의 밤이라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현규님이 지수님을 한 2시간 3시간 동안 대화를 독점을 해가지고 다른 출연자들 사이에서 말이 나왔어요.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독점을 한 거는 맞지만 일부러 막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못하게 해야지 라고 해서 독점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모태솔로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어서 그냥 지수님이랑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그 장면에서도 지수님이 실시간으로 기가 빨리고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그런데 현규 씨는 그런 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막 신나서 방방 뛰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데 굉장히 어린 남동생 같고 남자로서의 매력이 약간은 떨어지는 순간들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점은 이분도 생각보다 승부욕이 조금 있으신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현규 씨의 승부욕은 승리 씨의 승부욕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이런 과시하는 형태의 승부욕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다른 남자들 옆에 두지 않게 하기 위한 집착성 승부욕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어서 이것 또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보이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재윤 씨인데요. 재윤 씨는 연애의 경험이 없는 가장 보통의 남자들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출연자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정도 많이 가고, 이 모태솔로지만 연애를 하고 싶어 라는 취지에 가장 맞는 참가자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윤씨도 처음에 등장할 땐 굉장히 잘생겼었죠. 굉장히 잘생겨서 와, 저 사람이 어떻게 못쏠리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하루 이틀이 지나니까 바로 그 특유의 모쏠 특유의 너드미가 올라오면서 답답한 순간들이 많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재윤 씨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착하고 상대방이 상처받는 거에 조심스러워해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자기를 조금 희생하는 느낌의 남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지연님이라고, 재윤님을 들어올 때부터 쭉 첫인상부터 쭉 좋아하던 여성 출연자와 오랫동안 대화도 하고 데이트도 했었는데, 재윤님은 사실 여명씨라는 참가자를 좋아하고 있어서 지연님한테 선을 그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또 분명하게 선을 긋자니 상처받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마땅한 선택지가 없어서 데이트를 고르는 상황에서
지연님과 다른 여성 출연자분들이 보는 앞에서 막 대놓고 막 갈팡질팡 고민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어요. 지연님이 그걸 보고 크게 화나고 실망을 했는데, 그걸 풀려고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마땅하게 정확하게 선을 긋거나 막 명쾌한 해답을 내기보다는 선을 긋고 싶은데 상대한테 상처는 주기도 어렵고 이래서 막 자기 나름대로는 그 대화를 막 넘어가려고도 하고 상처를 안 주고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결국엔 잘 수습되지 않아서 밤까지도 막 그 감정이 이어지고 이런 거 보면서 참 사람은 너무 좋은데 거절하는 방식이 조금 미숙한 사람이다. 역시나 이것도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해보고 부대껴야 얻게 되는 경험들과 스킬들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는 그거를 어쨌든 풀어내게 되거든요. 거기서 오는 조금 성장에서 뿌듯함?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어서 재윤 씨의 성장 스토리를 보는 재미로 조금 보고 있고요. 다음은 정목님인데요. 정목님은 이 모쏠이지만 연애를 하고 싶어, 이 세계관의 덱스입니다. 덱스. 정말 무려 3명의 여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덱스고, 다른 남자 출연자분들은 조금씩 사회성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에 반면에 정목님은 가장 사회성이 좋은 남성 출연자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여자분들이 봤을 때 다른 남자들과 비교되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목님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장점은 정말 매너나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지가 않고 너무너무 담백한 거예요. 이거는 모태솔로가 아닌 그냥 일반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보고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상대를 이야기하고 리액션 해주는 거에 대한 배려나 뭐 챙겨주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나 너한테 꼬시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의도가 티나지 않게 굉장히 담백하고, 하지만 거기서 상대방이 호감을 살 수 있을 정도로만 하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정목씨만의 무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여기선 어나더 레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모쏠 티가 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롤러스케이트 장면, 여자 출연자분들이 대놓고 손잡고 같이 하자라고 온몸을 향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는 장면이나, 또 넷플릭스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되었지만 이도님한테 편지를 주는 장면에서도 막 계속 주변을 쳐다봐요. 밖에 누가 우리 쳐다보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막 대화하는 내내 막 주변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런 부분에서 약간 확실히 미숙한 부분이 있구나 라는 걸 한번 느끼게 돼서, 그치만 정목님이 또 너무너무 매력 있는 캐릭터여서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분이셨고, 다음으로 승찬님인데요. 승찬님은 이 맥인데 맥이 치고는 큰 임팩트가 없죠. 편집도 많이 돼가지고 데이트 장면도 많이 못 보고, 그래서 그렇게 임팩트 있는 참가자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연애를 100일을 했었대요. 연애를 100일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조금씩 나오는 장면들을 통해 제 스스로 유추를 해보자면 그렇게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에 이 승찬님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연애를 할 때 논리적인 게 마냥 좋기만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떨 때는 전혀 상식 밖의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감정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사소한 시시껄렁한 말들을 할 줄 알아야 저는 연애가 조금 더 다채로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찬님이 외모도 괜찮고 직업도 무려 의사인데 연애 경험이 많이 없는 게, 아무래도 이분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조금은 재미없는 말들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출연자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지연님인데요. 저는 이 지연님이 외적인 것도 너무 이쁘지만 그냥 얼굴을 떼어놓고 성격적인 것만 봤을 때 가장 모태솔로들이 연애하기 좋은, 가장 연애를 해야 할 성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태솔로 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첫 연애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람이랑 만나서 연애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됐으면 모태솔로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모태솔로가 연애를 하고 싶다면 지연 씨 청극처럼 본인도 경험이 없는 걸 아니까 그거를 이해해주고 같이 경험을 쌓아가는 거에 대해 열려있고, 또 제가 지연 씨를 보면서 감탄했던 것이, 재윤 씨랑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것 일 때문에 마찰이 있을 때 지연 씨가 재윤 씨한테 절대 그 문제나 대답을 강요하거나 상대방을 몰아세우지 않았던 모습에, 와, 지연 씨가 기다려줄 줄 아는구나. 그리고 모태솔로는 사실 저런 기다림이 본인의 연애를 성장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지연 씨 같은 성격의 여성분을 모태솔로 분이 만나는 게 본인의 연애 경험을 레벨업 하는데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홍님인데요. 민홍님 처음 그 인터뷰할 때 자기는 직설적이다, 그리고 막 지적적인 모습들이 나와서 아, 이분은 약간 나는 솔로가라의 여성분이신가? 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로 직설적이진 않았고 굉장히 상담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실제로 여자 사이에서 인기가 조금 많을 유형의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또 귀여운 모쏠의 모먼트였죠. 민홍님이 한 남자 3명인가 4분 정도가 대화를 하면서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인 건 줄 알고 착각하는 모습이 또 한편으로는 그래 저래야 또 모태솔로지라고 느껴지면서 또 귀여웠던 그런 모먼트가 있었던 출연자였습니다. 다음은 지수님인데요. 지수님은 이 시리즈 가장 최고의 인기녀였죠. 그리고 실제로 예고편이 나올 때부터 이미 너무 많이 외모 때문에 이슈가 됐었죠. 과연 저 사람이 실제로 모태솔로가 맞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오갈 정도로 큰 이슈가 됐었는데 보니까 연애 경험이 많이 없으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스토커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집 안으로 숨게 되었던 그런 개인적인 사연이 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지수님도 얼굴 대비 확실히 어리숙하다라고 느꼈던 모먼트들이 조금씩 나타났는데, 가장 크게 기억 남는 건 이 초반에 지수님이 남자 손잡고 막 일어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입에 이마를 달고 살았어요. 이거 플러팅 아니에요? 이거 플러팅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되는 거고,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이거 플러팅 하는 거예요 라고 조금 도발적인 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막 이렇게 딱딱 구분을 짓는 걸 보고 지수님도 그렇게 막 남자들을 많이 홀리고 막 만났을 그런 스타일은 아니셨구나 라는 걸 조금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수님의 가장 큰 사실 이 어려움은 지수님의 이상형이 굉장히 확고하세요. 남자다운 사람을 좋아한다, 외적인 사람, 그리고 내적인 성격적인 것도 자기는 확실하고 남자다운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딱 말을 했는데, 사실 지수님이 이야기하는 남자다움이 어떤 느낌인지 알거든요. 근데 그 남자다움을 모태솔로인 사람들이 충족시켜주는 거는 저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에피소드 동안 지수님이 여기 있는 참가자들 중에 누군가와 연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연애를 하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여명씨인데요. 굉장히 귀엽게 생긴 외모를 가진 출연자분이신데, 저는 이 여명님이 여기 있는 모든 참가자들 중에 가장 자발적인 모쏠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모태솔로의 특유의 모먼트가 가장 많이 안 드러났던 참여자인 것 같은데, 대화를 하는 방식이나 이 프로그램에 임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너가 0이 아니라 0.5라도 있으면 나는 너한테 올인하겠다. 그리고 재윤님이 호감 표현을 했을 때도 마음 고맙지만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서스럼 없이 정리하고 깔끔하게 잘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거는 웬만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내뱉을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내뱉는 걸 보고 굉장히 자존감이 높고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그 나름대로 안에서의 규칙이랑 선을 또 잘 지켜요. 정목님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오랫동안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무리해서 그 사이를 비집을 만도 한데 끝까지 자기 차례를 잘 지켜가면서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굉장히 모쏠 느낌이 많이 안 나는 참가자 같다라고 느꼈던 분이 바로 이 여명님입니다. 다음으로 이도님인데요. 이도님이 지금 나온 여성 참가자들 중에선 가장 모쏠 티가 많이 나는 여성 출연자인 것 같아요. 이 이도님의 성격을 보면은 이 사람을 딱 좋아하기를 마음 먹었으면 정말 다 막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좋아하다가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만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확인을 했을 땐 또 혼자 막 상처받는 스타일이어서, 이게 모태솔로들의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이죠. 자기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이미 좋아하기 시작했다면 간이고 쓰기고 막 다 퍼주고, 그리고 실망할 때는 또 끝없이 실망하는 그런 특징이 이도님에게 조금 자주 보여서 이도님이 가장 모쏠티가 많이 나는 출연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 이도님이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도님이 지금 정목님이랑 이렇게 러브라인이 잘 이어지고 있어요. 정목님이 처음 이상형이 이도님이셨고, 이도님도 처음 이상형이 정목님이셔서 지금까지는 순탄하게 잘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도님이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꾸준히 확인받고 싶어 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연애를 시작하는 초반에는 불을 붙는데 굉장히 좋을 수는 있지만, 이 관계를 진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정목님이 이도님의 이런 것들에 조금 재미없거나
조금은 지쳐서 떠나가면 어떡하나라는 개인적인 걱정이 조금 들어서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정목님과 이두님의 관계입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은 미지님인데요. 미지님도 아까 승찬님 때처럼 매기 치고는 큰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출연자는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이분은 정말 더 막 분석할 뭐가 없어서 분석은 없었고, 제가 딱 느꼈던 거는 스스로 굉장히 재치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스타일의 출연자 분이시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출연자 12명에 대한 6화까지의 리뷰 그리고 개인별 분석을 해봤는데, 못소리신 분들 그리고 연애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요거를 보면서 한번 자아 성찰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럼 마지막까지 보고 또 리뷰할 일이 있으면 리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